큰 그릇과 작은 사람의 결정적 차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마다 그릇의 크기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넉넉한 마음으로 많은 것을 품어주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죠. 그렇다면 큰 그릇과 작은 사람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과 태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작은 것에 집착하고 있는가? 아니면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큰 그릇의 특징. 먼저, 큰 그릇이란 무엇일까요? 그릇이 크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크기, 생각의 깊이, 그리고 태도의 넉넉함을 의미하죠.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고 분노하는 사람은 마음의 크기가 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쉽게 감정에 휩쓸리지 않죠. 둘째, 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세상에는 나와 맞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사람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하고 화를 내기보다는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졌구나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셋째, 작은 손해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당장 눈앞의 작은 이득에 목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흐름을 바라보며 손해를 보더라도 궁극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습니다. 작은 사람의 특징. 그렇다면 작은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첫째,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냅니다. 남이 나보다 조금이라도 앞서가면 시기하고 작은 실수에도 쉽게 분노합니다. 이는 결국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둘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자기 기준에서만 해석하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많아지고 결국 주변에 사람이 줄어듭니다. 셋째,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를 보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상처를 붙들고 놓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작은 사람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큰 사람이 되려면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를 배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는 않았는가? 남을 이해하기보다는 비판하려 하지는 않았는가? 손해를 보기 싫어 지나치게 계산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사람의 마음이 내 예상과 다를 때도 조금 더 넉넉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결국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끝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큰 그릇도 처음부터 컸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나도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결국 큰 그릇이 되면 내 삶도 더 풍요로워집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모이면 언젠가는 우리도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